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타운홀 미팅 워낙 좀 핫해가지고 이거부터 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마음을 품다, 해양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 이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요? 예, 모두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AI 미래수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일극 체제의 한계에 다다랐고 균형 발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민주정부에서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균형 발전 정책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자원 부분에서도 지역을 우대하겠다며 재정 배분에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도 한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역이 한 3만 원 정도 더 받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제가 신청했는데 18만 원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 광역화를 통해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메가시티로 강력화할 때 단순히 강력화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부울경은 항만 물류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산이 북극 항로 개척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항만 물류 중심 도시 동부가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가 지나면 다 잊히고 빈말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다르다고 하면서 한다면 한다, 해수부 등 가능한 범위에서 이행하겠다고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해수부 장관과 지방시대 위원장도 모두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예, 해수부 장관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수부 이전이 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HMN 이전과 공공기관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부산을 항만 물류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고요. 네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은 5국 3특을 통한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부산을 해양 수도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선 협력 후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예. 목표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네네. 김경수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메가시티를 했었고요. 예. 네네. 이제 부산 지금 현재는 이제 행정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행정 통합이 먼저 협력이 먼저 필요하다. 생활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해수부 장관도 그렇고 김경수 위원장까지 보면은 이전에 이제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답을 받은 듯한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데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이 되면서 네.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이슈를 던졌느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현장에서 정말 네네. 생방으로 진행되기 예, 때문에 예. 광주에서는 이제 무한군수가 굉장히 핫해졌고, 예, 맞죠. 그 예. 대전에서는 이제 연구원분이 그렇게 또 핫해지기도 했고, 맞습니다. 당일 청중석에서 이제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그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부산에도 핫한 발언이 있었는데 좀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분 정도 참석했다고 하고요. 네. 14분 정도의 제안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적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발언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질문하지 말고 제안을 제안을 하시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야,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발굴, 지방 인재 채용,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전문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로 청년층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걸 할 의향이 없냐라는 좀 제안이 있어서 약간 취지가 저게 특별히 어떤 틀리진 의도지? 않지만,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예.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한 걱정.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 양평 고속도로처럼 한다고 했다가 안 하지 않는다, 반드시 한다 예, 이렇게 예. 말을 했고, 글로벌 금융도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전략부서로 만들어서
부산을 좀 더 발전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게 북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고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아닌 제대로 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얼마 전 수사 결과에 대한 말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부산 MBC 영상이 이 부분만 딱 이제 별도로 찍었는데 찍어가지고. 조회수가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38만 회. 예. 댓글이 1927개가 달렸습니다. 예. 근데 주요 댓글을 보면 부산의 난개발 특히 아파트 개발에 대한 문제가 북한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제발 아파트 개발 좀 그만해라 뭐 이런 내용이 한 70%를 차지했다 했고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이 사실은 이제 뭐 훌륭한 여성 시민인데 여기 이제 구의원이시거든요. 네네. 이 의원님에 대한 칭찬이 한 15%, 그다음에 부산시와 부산시장을 비난하는 댓글이 한 15% 정도 예.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 노조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자기가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문제 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거 시정을 좀 요구했고 그리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산시장에게 질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예. 부산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번 부산 지역 타운홀 미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타운홀 미팅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자 처음 시도되는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마치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하기 위한 또는 의견이 다른 부분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가자는 취지라는 언급에서 긍정적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았고 그 자리에 개인적 하소연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부산에서는 미리 신청을 받고 질문도 미리 받는 등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그리고 처음 시도되다 보니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2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였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제안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을 텐데 손을 들면 사회자가 지적하는 방식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영상으로 볼 때 전문가들도 일본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자리를 채우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왕에 국민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시작했으니 꼭 이제 직접 만나는 것 외에도 뭐 줌이라든지 화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국민을 만나는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5분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면 좋지만 시간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좀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지 않았던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 부산시장이 좀 참석하셨는데 해수부 노조위원장 질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발언의 기회가 좀 없어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최 측의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인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떤 발언이 얼마만큼 시간이 됐는지 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생방송으로 막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생방으로 했다는 게 대단히 표현이. 예.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시도인데 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좀 보완 사항들은 네네. 수없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튼 그렇게 해서 잘 뭐 마무리는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네. 아까 그 구의원 분이 제안했던 그 북한 재개발 수사 관련 내용을 좀 오늘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013년 감사원이 부산 북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압수수색했고요. 이후 수사 상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7월 24일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단 이 수사 결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총 6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예. 먼저 북한 재개발 사업구역 공개 경쟁 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간부에게 11억 원의 뇌물을 공유한 시행사 대표 이를 통해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그리고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6명이고 이 네네. 이외에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낙찰이 공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정하게 낙찰받아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도 있었습니까? 예, 그 시행사 측이 부당하게 낙찰받아 생긴 540억 원 상당의 사업 시행자 이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벌써 지어져 북한의 경관은 망치고 용도도 상업시설 용도에 맞지 않은 대부분 주거시설로 채워질 것인데 이에 대한 시정은 수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북한 재개발과 관련된 비리 관계자 구속됐고 네. 또 환수도 한다고 결정이 됐고 네. 그러면은 이게 북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당연히 아니라고 할 테지만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수사 결과는 매우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북한 재개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반영하지 못한 수사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수를 했다고 하는데 부당한 입찰 개입 사업 변경에 따른 부산 지역과 부산 시민의 피해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은 수사 결과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어설 관광 숙박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D 구역에는 숙박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주거 시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산 지역과 부산 시민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수사 결과는 전체 재개발 지역 중에 일부분만을 다룬 것이지 않습니까? 예,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북한 재개발 구역 중 D3 구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 D 구역은 상업 지역으로 관광 숙박 시설이 들어올 부지였습니다. D1, D2 구역도 하나같이 주거 시설로 변경이 되기 쉬운 생활 숙박 시설 즉 레지던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결과는 D2 구역, B2 B4 구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지구의 주거형으로 변질 가능성이 큰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B구역은 IT, 영상, 전시 지구죠. 그럼 이런 곳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주구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이 계획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B구역도 부산 지역 일자리에 큰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이런 곳마저 사업자가 본래 용도가 아닌 쉽게 수익을 올릴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부산 지역으로 봤을 때는 큰 손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분양받는 기업들이 부산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런 기업들이 과연 부산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타운홀 미팅 때 그분이 이제 언급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방송에서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 거의 언론에서 보도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제대로 들여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을 쭉 네. 보면서 사실 부산항만공사 뭐 사업자, 네네. 로비스트 뭐 네. 이런 사람들 구속 기소되거나 이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런데 부산시도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는 전혀 뭐 아무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제 제외돼 있어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실무진만 했고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예. 이번 수사 결과에는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부산시에 허위 공문을 보내 시행사 측 컨소시엄이 입찰 신청서에서 밝힌 특급 호텔 사업 계획과는 달리 생활 숙박시설 건축 허가 처분을 받도록 도와 사업 취지에 반하는 건축물이 들어서게 하였다고 하면서 네. 모든 책임을 부산항만공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항만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특히 D3구역 건축 허가를 승인할 때 과정을 보면 부산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사퇴하는 당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국장은 원래 이제 공모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원래 네네. 공무원이 아니고 이상한 건축 허가 등 당시에도 의문 제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수사에는 부산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네.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옛날에 오거돈 시장 네, 그 네. 사퇴 발언하는 날 네, 그리고 사퇴했어요. 예. 그리고 그 오전인가 그래가지고 오전에 했고 예. 5시 반에 오전에 이제 건축허가를 하고 그러다음에 이제 업무가 18시에 마치잖아요. 네, 근데 네. 17시 30분에 예, 맞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 시설의 건축을 네. 건축을 이제 통과시켜 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5시 반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권력이 공백인 상태. 그때 누군가가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언론에서도 다 이제 부산시장의 비리로 성비위로 사퇴하는 거기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죠. 그럴 때 정말 거짓말처럼
야, 공교롭게도 네. 17시 30분에 근데 항만공사한테 쏘가서 그걸 해줬다. 근데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속아서 해줬다고 하기에는 시간이나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자, 앞으로 북한 재개발 사업 어떻게 개발돼야 될까요? 1단계 시행. 일단 네. 예,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양미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가야역 도보 1분, 서면상권 1km.